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구쌤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늦지 않도록 좀 더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모티콘 감상회를 진행해 볼 건데요.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시간이 좀 너무 긴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감상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길어서 조금 힘들었다라는 피드백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조금 더 요약적으로 좀 더 짧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방향을 다시 한번 잡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7월 30일 목요일에 신규 이모티콘 감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목요일 신규 이모티콘이 총 22개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이모티콘, 멈춰있는 이모티콘.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개수를 카운팅을 안 했네요. 자. 음, 오늘은 움티가 15개가 출시가 되고, 멈티는 딱 2개만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멈춰있는 미니 이모티콘은 하나, 둘, 셋, 둘. 미니 멈티는 3개, 미니 움티가 2개. 맞죠? 셋, 네, 그렇게 해서 움티 15개, 멈티 2개, 미니 움티 2개, 미니 멈티 3개, 이렇게 해서 총 22개가 출시가 24개인가요? 22개 맞네요. 네. 자, 22개가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번 주 흐름을 보니까 움티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움티가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움티가 멈티에 비해서 제작하는 시간이라든지 노력, 에너지 이런 부분이 확실히 많이 들기 때문에 초보자분들한테는 절대로 이제 권하지 않는 영역이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최근 흐름을 보면 상대적으로 아마 작가님들이 움티를 만드는 그런 실력이라든지 기본적인 저점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움티도 승인이 많이 되고 많이 출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당장 초보자분들이 도전하기에 움티라는 부분은 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움티는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움티를 지금 당장 제작해 보겠다라는 거는 권해드리기 좀 어려운 영역이긴 하다. 하지만 내가 너무 하고 싶다, 너무 움티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죠. 계속 공부하시고 연구해 보시고 훈련해 보시고 제작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모티콘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이 커플 이모티콘이 또 2세트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커플 이모티콘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판매가 아니라 2개씩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 물론 딱 정확히 2배수는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은 이모티콘을 잘 안 쓰시고 덜 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커플처럼 너 하나 나 하나 가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모티콘 세트를 기획해 보시고 구상해 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나밖에 없다고 말해 달콩 버전과 수콩 버전 합쥐 작가님의 이 이모티콘 세트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이모티콘이고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캐릭터 자체가 세트 자체가 남성용, 여성용 똑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코순내 진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하나, 둘,
찡찡찡, 내 거야. 내 거야, 꼬순내, 찡찡찡. 요 세 개, 내가 못 살아도 있네요. 내가 못 살아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네 개. 요 네 개는 조금 다른데, 왜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아마 좌우 반전을 넣어 주신 것 같고요. 요거 두 개는, 좌우 반전은 또 아니네요. 또 새로 그리셨네. 꼬리 위치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요게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달라졌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사실 요 작가님의 요 달콩 수콩 요 커플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 남자용 캐릭터, 여성용 캐릭터가 별로 이렇게 크게 구분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사실은 이제 요게 여성 캐릭터여도 상관없을 것 같고 요게 남성 캐릭터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남성 캐릭터든 여성 캐릭터든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차이를 줘가면서 작업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여러 움직임, 이모티콘의 움직임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모티콘적인 특징이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캐릭터도 그럼 수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달인지 무슨 동물인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 보여요. 이게 무슨 동물이든 수달이든 해달이든 이게 토끼라고 하든 곰이라고 하든 크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이 이모티콘 세트의 매력을 끌어올리느냐? 커플의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 어떤 성격으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고 어떤 감정을 전달하느냐.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솔직하고 감정에 솔직하고 하고 싶은 말 잘 하고 그리고 서로 찡얼댈 수 있고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에서 좀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커플들도 성격이 있죠. 어떤 커플들은 되게 조용조용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과서적인 이상적인 그런 형태의 커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막 전쟁처럼 있으면서도 서로 떨어지지 못하는 그런 커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커플 이모티콘이라는 그 장르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격의 커플을 위한 이모티콘인가도 같이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캐릭터적인 특징이라든지 표현적인 특징,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적인 특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막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진 않아요. 하지만 무엇을 명확하게 알 수 있나요? 성격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내 거야, 내가 못 살아라든지 여러 가지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서로 아껴주면서도 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좀 약간 친구 같은 정말 그런 커플 사이에서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모티콘 기획하실 때 어떤 캐릭터로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이냐를 반드시 정해 주시는 게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이모티콘이 워낙에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든 어떤 방식으로든 승인된 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초보자, 저도 이제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역시도 사실은 초보자이기 때문에 신인 작가, 아직 인지도가 없는 작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기획할까 이런 부분에서 초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성격을 먼저 정하고 가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구 바둑이 왈왈왈 작가님 이모티콘 보겠습니다. 움직이는 이모티콘이고요. 특유의 움직임과 특유의 깨발랄함 그리고 이런 장난스러운 표정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강아지 몸은 사람이고 강아지 얼굴이고 이런 것들이 또 캐릭터의 재미를 주고 있는 거죠. 혓바닥까지 강렬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깨발랄하고 까불랑거리고 좀 더 오버하고 이런 스타일들도 있다.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이 액션이 주는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캐릭터에 대한 설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캐릭터에 따른 움직임을 기획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신난다 작가님의 베이비뿡 베이비뿡의 핫서머 핫서머
그래서 이런 스타일, 베이비뿡 시리즈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죠. 캐릭터로 잘 자리를 잡아서 완전히 이제 캐릭터 상품적으로든 콜라보레이션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IP가 되겠습니다. 여름 특집으로 막 했고요. 지금 여름 특집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여름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뜨거운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신인 작가의 분일수록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죠? 여기서 내가 쓸 수 있는 거, 내 거에 좀 가져다 쓸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다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되, 여름 거를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안 먹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게 타이밍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타이밍 맞추기가. 그래서 이미 자리 잡은 IP들, 이미 잘 나가는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획이나 이런 거가 그냥 크게 문제가 없으면 승인이 먼저 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빨리 승인을 시키고 빨리 출시시키는 게 카카오톡 입장에서도 더 이득이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신인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첫눈을 타고 나는 게 아니라면 6개월 정도는 생각하시는 편이 좋아요. 그래서 6개월 후에 나온다. 쌤, 그러면은 겨울 이모티콘을 지금 기획해서 넣는 건 어때요?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좀 그래요. 그것도 좀 그래요. 그건 이제 담당자분께서 6개월 뒤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승인을 해 주셔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할 거리가 더 늘어나는 건 거죠. 가뜩이나 카카오톡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한 10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뭔가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이모티콘은 승인하기보다는 보류하는 편이 좀 더 유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모장 같은 데다가 잘 모아두세요. 내가 언제든지 때가 되면은 갖다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이모티콘들보단 좀 더 계절성이 드러나고 시즌성이 드러나는 이런 이모티콘들보다는, 그리고 내 캐릭터 가지고 차력쇼 해야 되는 그런 이모티콘들보다는 이모티콘 상품 기획에 좀 더 맞는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시고 기획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저는 권해드려요. 자, 그 다음은 라라로로 작가님의 또롱이의 일상톡 되겠습니다. 한번 움직임 싹 보시고요. 저는 좀 요거 보면서 특이하다고 좀 느꼈던 게, 굉장히 얼굴의 형태, 각도를 한번 보세요. 형태와 각도. 보통은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동일한 각도와 얼굴 방향, 그리고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기본적인 형태에다가 간단한 움직임 정도, 추가적인 움직임 정도를 더 주거나 컨셉에 맞춰서 표정 변화라든지 이런 정도만 줘서 작업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승인될 수 있으면 이런 작업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움직이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를 만들어 놓고 템플릿처럼 계속 필요한 부분만 바꿔서 쓸 수 있는 쪽으로 하실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승인이 좀 잘 안 나서 별로 권해드리진 않는 거였는데 승인이 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승인도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상품적으로 얼마나 또 매력 있게 보일지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모티콘을 싹 봐오다가 예를 들어서 요런 이모티콘, 요런 이모티콘, 요런 이모티콘, 요런 이모티콘 보다가 이게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좀 심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승인되고 출시되고 많이 판매될 수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이제 그게 난이도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런 거 막 보다가 갑자기 이거 봤을 때 가 나오는 거는 별로 상품적으로 좋은 접근은 아닌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이모티콘을 구매하는 소비자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분들이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이모티콘이 만들어졌을까, 얼마나 작가님들이 열심히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와서 하나하나 뒤져보고 구매하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냥 보이는 거 사거나 아니면 이제 그 중에서도 인기 이모티콘들을 이제 사서 모으시거나 신규 이모티콘을 계속 구매하시는 그런 취미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모티콘 구매 루트는 이 친구가 쓰는 이모티콘을 보고
아니면 또는 나와 채팅방에 같이 있는 사람이 쓰는 이모티콘을 보고 와, 저 표현 뭐니? 하고 보러 갔을 때, 이모티콘 보러 가기를 했을 때 나머지 표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마음에 들었을 때 이제 구매로 연결돼야 된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이성적인 판단은 대부분 없습니다. 해서 이거 있네? 해서 구매. 이러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서 한 번 더 이성을 쓴다. 그러면 이제 뭐 인터넷 브라우저로 가서 구매를 한다는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00원, 3,000원 사용해가지고 이런 거 구매하고 하는 거에 사실 이성이라는 게 개입할 부분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인형 뽑기 너무 해보고 하고 싶고 저거 뽑을만 한데 저거 갖고 싶은데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저건 뽑을만 한데 싶어서 1,000원, 2,000원 넣다 보면 어느 순간 10,000원 되는 것처럼 거기에 이성적인 판단은 별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지금 우리끼리 하는 일던 가설인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구성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덜 팔릴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움직임과 다양한 표현들을 보다가 다양한 구도와 다양한 액션을 보다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각도, 비슷한 구도를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져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구매하는 환경은 보통 이렇게 신규 이모티콘 탭을 다 뒤져보면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사야지 이런 게 아니라 친구가 쓰는 거를 그대로 내가 같이 따라 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것들도 한번 같이 고려는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더 주목할 거는 뭐냐? 이런 비슷한 구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이 났고 판매가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좋을까?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표현이 많아요. 이럴 때도 쓸 수 있고 저럴 때도 쓸 수 있고 굉장히 일상 대화적인 그런 표현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캐릭터 자체가 수요가 있어서 많이 자리 잡은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꼬꼬마 또롱이 요 시리즈는 요번 거랑 또 다르네요, 느낌이. 전 시리즈는 좀 더 다양한 형태 이런 것들 했는데 요번 시리즈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비슷한 느낌, 좀 더 이제 안정적이긴 하지만 좀 일관된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어떤 부분에서 승인됐을까 하면은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가장 맞을 만한 게 요 캐릭터 시리즈가 요런 시리즈가 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승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정도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차나용 포 구준희 작가님 멈춰있는 이모티콘이고요. 하차나용 공룡 시리즈 되어 있습니다. 한번 쫙 보시면 이런 이제 도트 선을 쓰셨고 단색을 쓰셨고 색감 자체는 좀 예쁜 것 같아요. 요 초록색을 활용하시고 하늘색을 쓰시는 요 느낌 그리고 빨간색을 쓰시는 느낌 이런 것도 색감 자체는 예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게 잘 쓸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지? 요 시리즈가 또 있나요? 지금 보니까 작가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리셨던 캐릭터는 아닌데 왠지 어디선가 봤던 캐릭터가 들어와서 이러고 있네요.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저는 작가님이 이전에 다른 시리즈들 중에서 만들었던 출시했던 작품이 있어서 그랬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좀 특이하네요. 보통은 이런 거 할 때 다른 공룡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은 뭐가 들어와 있어도 이런 카톡 이모티콘 같은 캐릭터가 들어와 있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근데 재밌죠? 재밌는 표현들 많고 전체적으로 가볍고 캐주얼하게 쓰기 좋은 그런 느낌으로 잘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여기도 성격이 막 일관된 느낌까지는 아닌데 뭐라 해야 될까 요런 친구 한 명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잘 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뚠스 작가님. 오늘도 힘차게 투. 움직이는 이모티콘이고요. 햄스터 캐릭터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철망 같은 그물을 표현한 이런 표현도 재미있고요. 쳇바퀴에서 노닥거리는 표현도 재미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생김새나 이런 부분도 참 귀여운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여기도 빵구가 있고, 방귀, 응가 뭐 이런 것들, 뭐 거지 이런 것들 자주 나오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꾸 이제 머리에 때려 박는 느낌으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구나. 망치를 쓸 땐 뿅망치를 많이 쓰는구나. 일종의 하나의 이모티콘 작법처럼 이제 굳어지는 게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기본 작법을 미리 배우시는 게 더 좋아요. 자, 다음은 구구 작가님 MD 추천작이네요. 쫑알쫑알 댕댕이 2. 그래서 아싸 해서 지금 보면은 컨셉이 명확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성도 있고 성격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요 말풍선 안에 동일한 말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 컨셉을 명확하게 잡았기 때문에 시즌2도 나왔고, 그죠? 이게 시즌1 때도 이런 식으로 말풍선 활용을 한 걸 했었고, 시즌2에도 이렇게 말풍선과 움직이는 걸로 활용하셔가지고 만들고 계시다. 좀 더 이제 차분한 느낌보다는 호들갑 떨듯이 할 수 있는 이런 위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재밌습니다.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채팅방에서의 주목도가 확 올라가겠네요. 재밌는 구성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잘 살려내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파스케티 작가님의 작은 숭이, 숭이숭이, 피그미숭이. 첫 승인이에요. 첫 승인작은 항상 좀 더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것도 움직이는 이모티콘인데 엄청 정신없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깨발랄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모티콘 세트가 되겠습니다. 약간 멘탈 이슈가 크게 생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코딱지 표현이 있고요. 요 캐릭터도 나오고 피그미숭이 캐릭터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 근데 뭔들 상관없다는 느낌도 좀 있기는 해요. 왜 여기에 고슴도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이런 표현들 재밌네요. 그런 것들. 왜 고슴도치가 있고, 왜 여기에는 강아지가 나오고, 등장하는 캐릭터들 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별로 문제가 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느낌. 여기에 왜 고슴도치냐, 뭐, 여기에는 왜 강아지냐,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야. 뭔가 느낌이 전반적으로 정신없이 몰아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 약간 대 팝콘 브레인의 시대에 굉장히 적합하게 잘 쓰일 수 있는 이모티콘이 아닐까. 약간 미국 밈 짤방 같은 느낌도 좀 많이 나기도 하고요.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하셔서 만들어내실 수 있는 이거 자체가 존경스러워요. 이미 숭이숭이 피그미숭이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따로 이모티콘 외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 있네요. 원숭이와 코요테랍니다. 원숭이와 코요테. 인스타그램이 있었고 팔로워가 59,000명. 이모티콘 출시 내용도 있고요. 아하, 팬분들이 있으시군요. 팬분들이 있으셔요. 근데 제가 조금, 이것도 다 움직이는 거 맞나?
낙서무음, 무물 낙서무음, 그리고 움직이는 이제 영상도 있고,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작업을 계속 해 오셨네요. 게시물이 지금 318개, 318개인데, 이렇게 펜을 잘 모아 오셨어요. 증명사진 부분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카카오 이모티콘 쪽으로 넘어온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제가 이상했던 부분, 여기 왜 걔가 강아지 같은 애들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고슴도치가 나오고, 이렇게 했던 게 아마 등장했던 다른 캐릭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찾아보시면 재밌어요. 이게 왜 어떻게 승인됐을까? 물론 좋고 재미있는 건 알겠지만은 이게 신규 이모티콘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왠지 이제 이게 승인될 때 있어서 좀 장벽이 좀 커 보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약간 맥락 없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재미는 있으니까 왠지 이것도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연결은 잘 될 거는 같은데, 조금 이제 이런 뭔가 어떤 이유에서 좀 약간 좀 이제 이해되지 않았던,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요새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네. 뭔가 하나 연결고리가 조금 약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렇다면 좀 이해가 되죠, 확실히. 팔로워가 있다. 자리를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은 10시 58분이네요, 현재. 어제보다 좀 뭐가 빠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나왔는데, 한번 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강한 남자 8, 여덟 번째 시리즈, DK 엔터테인먼트였나? DK에서 나왔어요. 오버액션 토끼를 비롯해서 이제 강한 남자 시리즈랑 소심이라든지 뭐 게임 소녀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작가님은 이제 오버액션 토끼 IP 시리즈가 되겠고요. 강한 남자, 제가 뭔가 만들어 보고 싶었던 그런 시리즈인 것 같아요. 요런 뭔가 이제 아무래도 호감형이라고 보긴 힘든 얼굴이지만 뭔가 순수해 보이고 악의는 없어 보이는 이런 캐릭터가 굉장히 이제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면서 약간 이제 외모를 활용한 개그 코미디 같은 건 거죠.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귀여운 외모라든지 일반적인 이모티콘의 외형은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좋아해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이모티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8까지 또 잘 나왔겠죠. 그 다음은 은오리 작가님의 조용히 이상한 봄냥이. 이모티콘, 움직이는 이모티콘이고요. 움직이는데 확실히 조용히 이상한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좀 얌전하네요. 전반적으로 얌전합니다. 고양이스럽긴 한데 전반적으로 얌전한 움직임과 표정, 표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노리 작가님은 이번이 6번째 출시된 이모티콘이고요. 다 요 몽글이 시리즈로 나오고 있고, 흰 고양이였다가 현재는 봄냥이는 약간 이런 무늬가 있는, 노랑 무늬가 있는 영웅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상한 거를 잘 표현하셨네요. 표정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그런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뭔가 이상하기는 한, 정말로. 제목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조용히 이상한 봄냥이. 잘 봤습니다. 그리고, 짜뇨 작가님의 다람쥐. 요거는 약간 굴림체 계열인데, 굴림체 계열인데, 새로 이제 정돈돼서 새로 나온 건가 봐요. 약간 기억의 형태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예쁩니다. 글씨 폰트가. 개인적으로 저는 굴림체 싫어하지 않아요. 자, 움직이는 이모티콘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람쥐가 나와서, 요 픽셀 브러쉬 느낌, 이제 안티 엘리어싱이 안 된 계단 현상이 일어난 요거를 활용해서 좀 더 가볍게 쓸 수 있는,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 다람쥐의 그 숲속 이미지를 활용해서 낙엽으로 눈물을 적시는 이런 표현도 있고, 대체 언제라는 표현, VB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현대 젊은 층의 친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인 것 같아요. 여기도 응가가 있네요. 그리고 짜누 작가님은 요게 이제 첫 이모티콘이십니다. 승인이 잘 되셨는데 좀 약간 현재 트렌드에 잘 맞는 그런 표현들과, 그러니까 상황 표현들과 그림 표현, 캐릭터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승인 축하드리고요. 출시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은 펭귄, 네로 작가님의 펭귄입니다. 이 네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이모티콘이고요. 아하. 네, 시리즈별로 약간의 이제 비슷한 느낌은 있는데, 약간 들어가는 그 배우들만 바뀌는 느낌이에요. 예, 작가님의 기본적인 성향이라든지 연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배우들만 계속 다른 동물들로 바뀌는 느낌입니다. 재밌네요. 그죠? 뭐 요런 펭귄의 이제 확대 컷 이렇게 해서 요 사진이 짤로 돌아다니고 이런 적은 많았었는데, 요것도 이제 이모티콘 쪽에서도 좀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맹한 요런 표정이랑 요렇게 확 폭발하는 그런 표현이랑 재밌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트렌디하게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냥 친한 친구들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표현들로 잘 채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이가 좋아. 포. 오목조목 정오목 작가님. 네, 작가님 같은 경우는 가족 시리즈로도 완전 이제 자리를 잘 잡으셔서 여러 가족 이모티콘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울 가족 이래서 딸내미, 언니, 여동생, 엄마, 아빠, 그죠? 아들, 이런 것들 시리즈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족 시리즈만 해도 한참 나오네요. 제 생각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정우목 작가님은 좀 아이디어 기획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 작가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기본적인 표현력 자체도 있으시긴 하지만, 그보다 어떤 시리즈를 기획해서 만들어 출시해야겠다라는 그런 좀 한 발 앞선 느낌이 좀 더 장점이신 걸로 봐요. 그래서 뭐 언니 입장에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세트인 것들, 뭐 엄마 입장에서는 쓸 만한 세트인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트 기준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 표현이나 이런 걸로 봐서도 나중에 이모티콘 플러스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쓰일 만한 그런 컨셉으로도 잘 작업을 하시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 입장에서 동생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 잘 정리해 놨고요. 형과 남동생은 이런 게 잘 없죠. 네, 두 분 다 이모티콘을 잘 안 쓰실 거기 때문에 이런 성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작용은 한다. 잘 봤고요. 자, 그럼 사랑스러운 여우 커플 시모, 쿠시, 그리고 메로 작가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도 이제 듀얼 탭으로 해서 또 탭도 2개로 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사랑스러운 여우 커플 시모 쿠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구성 자체는. 역시 잘 맞아 정도, 조금 다른 것 빼고, 여기 혀 내민 것 조금 다른 것 빼고는 거의 동일한 세트 구성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커플 이모티콘이고요. 메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시모 시리즈와 쿠시 시리즈를 다 구분을 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반몽이 시리즈, 포매징 시리즈, 이렇게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었는데, 작가님 특유의 이제 그런 감성, 그런 표현력, 표정이라든지 이런 특징이 확실히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몽글몽글한 느낌을 같이 유지를 하면서 약간 이제 이런 포근한 그런 취향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취향이 또 잘 맞으시고 잘 연결되시는 분들은 또 재밌게 잘 쓰실 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커플 이모티콘은 여성분의 취향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성분의 그런 취향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도 잘 쓸 수 있는 느낌의 것보다는 여성분 취향 저격을 하는 쪽이 조금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유, 남자 입장에서 이런 거 쓰기 좀 그렇지 않나 하는데 안 쓰더라도 일단 구매는 하시게 되니까 남사스러워서 못 쓰더라도 일단 구매는 해놓게 되니까 일단 그런 특징이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김참나 작가님입니다. 촐싹기니 열렬한 응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날씨 요정 등장, 열렬한 응원, 고고인가 봐요. 그죠? 굉장히 좀 기니피그가 똑부러지네요. 성격이 좀 이제 맹한 그런 느낌보다 약간 똑부러지는 그런 느낌이 좀 더 듭니다. 똑부러지고 똑똑한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이 좀 일관된 느낌이 좀 잘 드네요. 그리고 그 다른 작품 중에는 촐싹 기니는 처음이었고요. 똥까나지 똥까나지 정도가 시리즈 5개 나왔고 요번 촐싹 기니도 처음 출시가 된 겁니다. 캐릭터 자체를 좀 캐릭터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똑부러지고 예민한 그런 약간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트 구상하실 때 어떤 성격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정해두시는 게 좋은 게, 안 그러면은 한 세트 안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들이 좀 더 보일 수가 있어요. 더 다양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더 다양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조금 정돈이 안 된 느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느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야 이건 뭐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더 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방향을 잡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거다.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석콩 작가님의 내 감정, 내 느낌, 눈물 발사. 눈물 시리즈인가 봐요. 석콩 작가님 여러 이모티콘들 있지만 감성 고행이 시리즈가 여러 가지 있었고, 요번 미니 이모티콘은 감성 고행이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움직이는 미니 움티고요. 감정 발사. 눈물이 확실히 좀 줄을 이루고 있네요. 네, 감동의 눈물과 그냥 눈물과 웃으면서 울고 있고 축하의 눈물. 눈물도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눈물이라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눈물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잘 반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눈물이랑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긴 한데, 여기서도
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아마 이제 기존에 이미 출시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요런 거 한두 개쯤 끼어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이었다. 미니 이모티콘 중에서도 제일 위에 위치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은 오이시로 작가님의 비비드 채팅 꾸꾸 멈춰있는 미니 이모티콘이고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하트도 있네요. 양쪽 하트. 그리고 뭐 여러 음표 표시라든지 말풍선, 느낌표 이런 느낌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제 퀼트? 펠트? 이런 감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특정한 감성을 노리고 이런 감성적인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 아무래도 꾸밈용 이모티콘이다 보니까 꾸미는 거는 내 스타일이나 이런 거 취향을 많이 반영을 하니까요. 그 취향을 좀 녹여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 뚠뚠이 피그 주피터 작가님 멈춰있는 이모티콘 미니 이모티콘이고요. 밥 관련된 표현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디저트 이런 거는 좀 이제 잘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작가님들 작업하시면서 이 그림으로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글자를 적극적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그냥 글자 쓰시면 돼요. 아니 디저트를 어떻게 그려? 커피 종류도 디저트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달달한 거, 뭐 케이크라든지 간식, 쿠키, 뭐 마들렌, 빵류 뭐 이런 것들 다 보면 디저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디저트를 퉁쳐서 만들지? 그냥 디저트라고 글씨 쓰시면 돼요. 네, 너무 쉽죠? 근데 이것도 이제 센스 있게 잘 하신 겁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거에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또 나름 센스 있게 디저트가 아니라 디저트라고 해가지고 쓸 수 있게 해놨어요. 이제 안 그러면 이제 나오게 되는 게 디저트 종류별로 하나씩 하나씩 다 그리는 건 거죠.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 잡을 수 있는 거고, 요 세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디저트에 대한 것보다는 밥 관련된 뚠뚠이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표현들 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더 많이 다양한 걸 다 파는 것보다 캐릭터성도 유지하면서 쓸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요. 다음은 꽈리 작가님의 눈이 깜빡이는 미니 글씨 신규 이모티콘 최초 승인된 이모티콘이에요. 요새 글씨 시리즈가 많아가지고 저도 한번 승인 제안을 다시 넣어봤는데 글씨 제 거는 미승인이 났습니다. 아마 좀 다양한 글씨가 좀 필요해서 다양하게 승인을 하는 건 거지 계속 뭐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할 계획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 글씨 이모티콘이 더 필요하긴 한데 같은 작가의 글씨까지 더 다른 시리즈까지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지는 않게 느껴졌었습니다. 그건 제가 느낀 제 생각이고요. 일단 이렇게 글씨 이모티콘 종류들은 꾸준히 출시가 되고 있고 여기는 스타일이 확실히 다르죠. 이런 스타일 뭔가 형광펜이나 색연필 같은 걸로 표현한 것 같은 수채화 같은 느낌도 있네요. 이런 텍스처감이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이라든지 뭐 붓터치 같은 그런 텍스처감이 느껴지는 그런 소재 배경에다가 눈과 입의 변화를 줘가면서 이런 글씨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아이디어로 잘 만들어졌고요. 자, 공지방 미니티콘 정리 작가님의 핑크 공지방 미니티콘입니다. 공지, 투표 전에 이 시리즈로 있었죠. 공지, 투표 요거를 핑크하게 다시 한번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 5 번호 순서도 이렇게 해놓은 거 봐요. 정리 너무 잘 돼 있지 않나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는 PC 버전에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쪽 모바일 버전에서 보면은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죠. 이렇게 해서 공지 위아래 각 모퉁이에 들어가는 위치들 자리들 1, 2, 3, 4, 5번 순서대로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공지 관련되어 있는 양쪽 표현 그리고 필독, 투표, 불참, 정산 나머지 좀 기타적으로 더 쓸 수 있을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정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작가님 작가명이 정리긴 해요. 그죠?
요거는 어떨까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다 놓고 보면 여기도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것도 여기도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체 이모티콘, 신규 이모티콘들 전체적으로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총 22개 이모티콘이었어서 어제보다 좀 많았는데 그래도 좀 빨리 땡겨봤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감상 시간을 좀 줄여보고 여러분들인데 제가 이야기 나누고 제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짚어봤는데 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개선했으면 하는 방향이 더 있으시거나 하면은 채팅이나 또는 유튜브 댓글로 유튜브 다시 보기 영상에 유튜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카페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신규 이모티콘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카이빙하고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다 같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금요일 10시 반에 또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